챕터 4. 커튼 너머의 그림자. 새벽의 공기는 바다에서 바로 채집해온 것처럼 차고 투명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사무실 문 앞을 지나가려다가 멈췄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바람 때문일까 아니면 안쪽에서 누가 건드린 걸까? 바람이 난간을 스쳐 올라오면서 복도 공기를 흔들었다. 그 바람이 문 아래로 스며들어 내 발목에 닿았다. 차가운데 어쩐지 따뜻했다. 몸의 어느 한 지점이 먼저 반응하는 느낌. 나는 문 가까이 다가갔다. 눈을 맞추듯 문틈의 길이를 살폈다. 그 틈 사이로 새벽빛이 아주 얇게 흘러넘어 있었다. 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안쪽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커튼 끝이 들썩였다. 구슬발이 바람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딸랑. 누군가 내 심장을 손가락으로 건드린 것 같은 소리였다. 바람이 향을 데리고 왔다. 젖은 나무, 오래된 종이 냄새, 깊이 스민 허브향. 준호의 냄새였다. 하지만 남편의 향도 여전히 거기 있었다. 두 향이 겹치면서 공기의 온도가 이상하게 달라졌다. 나는 손을 들었다. 문을 만지려는 것도 아니고 두드리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손끝이 스스로 그 방향으로 기울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손을 뻗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또 한 번 스쳤다. 커튼의 그림자가 바닥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마치 인간의 실루엣처럼 보였다. 넓은 어깨 같기도 기다리는 사람 같기도 했다. 안에 있나? 나는 숨을 들이켰다.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사람의 움직임인지 바람에 쓰러진 가벼운 물건인지 구분되지 않는 모호한 소리. 그러나 내 귀는 이미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 발 더 다가갔다. 문틀에 내 손등이 닿았다. 목선 아래로 아주 잔잔한 온기가 흘러내렸다. 오래된 감정이 몸 깊은 곳에서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 문틈의 빛이 손등에 걸렸다. 그 빛의 따뜻함이 마치 누군가의 체온처럼 느껴졌다. 순간 나도 모르게 속삭였다. 거기 계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람만이 살짝 밀려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그 사이로 향이 하나 더 섞여 들어왔다. 커피, 잉크, 비누, 그리고 아주 미세한 온기. 나는 눈을 감았다. 문틈에서 나온 향이 내 얼굴을 스치고 목 뒤로 내려갔다. 그 길이 오래전 누군가 내게 기대고 숨을 고르던 순간의 길이와 닮아 있었다. 문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꺼져 있던 감정의 중심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느낌. 나는 문을 잡지 못했다. 한 발 물러나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다. 문틈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인지 내 그림자가 그에게 스민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새벽이 밝아오려는 찰나 복도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빛이 바뀌는 순간 문틈의 그림자가 아주 짧게 움직였다. 정말 움직였던 걸까? 아니면 내가 원해서 그렇게 보인 걸까? 나는 심장을 감싸 안고 복도 끝에 섰다. 한참 동안 그 문만 바라봤다. 닫혀 있는 문인데도 마치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듯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그 새벽 사무실이 열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직 그 새벽의 끝이 오지 않았다. 챕터 5. 문턱의 숨. 아침 바람이 살짝 들어오자 복도의 공기가 바뀌었다. 밤새 머물러 있던 향이 아침 햇살과 섞이며 더 부드러워졌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사무실 앞까지 걸었다. 평소보다 손이 조금 더 느리게 움직였다. 문틈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열려 있는 듯 닫혀 있는 듯. 사람의 마음도 저런 틈새 하나에서 오해와 설렘 사이를 오가는 것일까?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 순간 그가 나타났다. 복도 끝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발소리. 그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나는 무심한 척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가 가까이 서자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자연스러운 체온이 공간을 데웠다. 향이 달라졌다. 허브향에 종이 냄새, 햇살 냄새까지 더해졌다. 아침 일찍 움직이시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가볍게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아주 조금 흔들렸다. 괜찮으세요? 그는 내 손을 잠시 바라봤다. 커피잔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냥.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구슬발이 바람에 흔들렸다. 딸랑.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바람이 불어오며 문틈이 조금 더 벌어졌다. 커튼이 살짝 움직였다. 빛이 흘러나와 우리의 발등에 닿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방 아직 누군가 남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 나는 대답 대신 숨을 삼켰다. 그가 문으로 한 발 다가섰다. 이 방은 누구나 쉽게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는 문틀 가까이 섰다. 햇빛이 그의 얼굴 한쪽을 밝혀서 표정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냄새가 그래요. 그가 덧붙였다. 남은 사람이 있고 떠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향보다 더 고요하고 깊게 스며들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 방에 남은 게 뭔지. 그는 나를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말했다. 시간이 말해주지 않겠어요? 문이 다시 열리는 데는 용기가 좀 필요하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누군가 내 안 깊은 곳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나는 다시 문을 바라보았다. 문턱에 걸린 빛이 마치 우리 둘을 초대하는 듯 했다. 그가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혹시 이 방을 정리하실 때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튀어올랐다. 낯선 설렘.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온기.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정리요? 그는 미소 지었다. 이 향이 왜 이렇게 남아있는지 한번 둘이서 확인해 보면 어떨까 해서요. 햇빛이 우리 사이에 고르게 퍼졌다. 바람이 잠시 멈추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대답한 것과 같다는 걸 둘 다 알았다. 그날 오후 나는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커튼 끝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문을 열면 어떤 공기가 나올까? 또 어떤 향이 남아 있을까? 불쑥 문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문턱에 서서 소리 없이 말했다. 내일 정리할게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길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알고 있었다. 내일 사무실의 공기가 바뀔 거라는 걸. 챕터 6. 손끝의 선택. 사무실을 정리하기로 한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햇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복도까지 번졌다. 나는 청소도구를 들고 계단을 올랐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하자 그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문 옆에 기대 서 있었다. 햇빛이 그의 재킷을 따라 흘렀고 허브 향이 복도에 살짝 퍼졌다. 아침 바람이 스카프 끝을 흔들었다. 준비되셨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심장은 이미 내 의지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문을 열었다. 바람이 안에서 밖으로 밀려 나왔다. 젖은 나무, 오래된 종이, 오래 사용한 침대의 온기. 그 모든 것이 햇빛에 녹아 있었다. 먼저 환기 좀 할게요. 그가 창문을 열자 커튼이 크게 펄럭였다. 빛이 방 안의 모든 먼지를 스캔했다. 나는 침대 시트를 벗기려다 멈췄다. 손끝에 감긴 직물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이 촉감이 누군가의 체온을 떠올리게 했다. 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안에 마음의 간격을 조심스레 유지하려는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 배려가 오히려 나를 더 흔들었다. 침대 커버를 벗겨줬고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건을 꺼냈다. 그가 옆에서 조심스레 물건들을 정리했다. 우리는 말없이 움직였지만 몸 사이의 공기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순간 내 손이 떨어진 천 조각을 줍기 위해 숙였을 때 그의 손끝이 동시에 움직였다. 직물 위에서 우리 손끝이 아주 살짝 스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손끝에 전류 같은 떨림이 퍼졌다. 피부가 기억하는 온기,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금세 되살아났다. 나는 놀라 손을 걷어들였다.
그도 멈추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공기만이 말했다. 구슬발이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딸랑. 그 소리가 우리 둘의 숨 사이에서 부서졌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그가 조용히 내 쪽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표정이 아무 말 없이 괜찮냐고 묻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내 숨이 그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그제야 느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우리 발끝을 동시에 비췄다. 서로 가까운 위치. 한 걸음만 더 가면 숨결이 닿을 거리.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부담되시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커튼을 잡았다. 그의 시선이 내 손끝을 따라 움직였다. 커튼을 열자 빛이 방 안가득 쏟아졌다. 어딘가 숨겨진 감정이 빛과 함께 드러나는 느낌. 나는 말했다. 괜찮아요. 정리 같이 끝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부드럽게 바뀌었다. 해가 구름 위로 완전히 올라온 순간처럼 우리는 다시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다. 그의 손끝과 내 손끝 닿을 듯 말 듯 같은 공간에서 움직였다. 감정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갔다. 마지막 친구를 정리하고 그가 창문을 닫으려 할 때 구슬발이 또 울렸다. 딸랑. 그는 내게 말했다. 정리 끝났네요. 방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숨이 쉬기 시작한 건 방이 아니라 나였다는 걸. 그는 문 앞에서 멈췄다. 뒤돌아 나를 바라보았다. 입술 끝이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내일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다. 나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네. 그는 미소를 남기고 문 밖으로 나갔다. 출입문이 닫히며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잦아들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챕터 7. 새벽의 문턱. 새벽은 늘 조용했다. 하지만 그날 새벽은 조용한 가운데 어딘가 움직이는 소리가 있었다. 귀로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진동.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떨림 같은 것. 나는 잠에서 스르륵 깼다. 바다 소리 때문이 아니었다. 구슬발이 아주 작게 흔들리는 소리가 바람 사이로 섞여 들어왔다. 딸랑. 아니 딸랑이었을까? 꿈결이었을까? 모호한데도 이상하게 선명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새벽 공기가 방 안을 스치며 목선 아래로 내려갔다. 얇은 가디건만 걸쳤는데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벌써 왔을까?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 먼저 머리를 스쳤다. 나는 사무실 문이 아니라 그가 묵는 방 쪽으로 눈을 돌렸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빛은 없었다. 하지만 공기엔 그의 향이 아주 흐리게 남아 있었다. 어젯밤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겼던 말이 갑자기 귓가에 떠올랐다. 내일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마치 빛에 젖은 종잇결처럼 잔잔히 흔들렸던 기억이 몸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나는 천천히 복도로 나왔다. 새벽 4시 10분. 아무도 없는 복도는 기억과 향기가 흔들리는 길 같았다. 바람이 사무실 앞을 스쳐 지나갔다. 커튼 아래 그림자가 바닥에 아주 고운 곡선을 그렸다. 그 곡선이 마치 누군가의 어깨와 팔의 윤곽처럼 보였다. 누구 있나요? 내 목소리는 속삭임조차 아니었다. 그냥 숨이 새어나온 정도였다. 바람이 멈추자 그림자도 멈췄다. 그러자 오히려 더 사람 같았다. 기다리는 사람. 혹은 먼저 다가올 기회를 살피는 사람. 나는 사무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리려다 멈췄다. 손끝이 내 의지보다 먼저 떨렸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내 손등을 감싸주는 것처럼. 왜 이렇게 떨리지? 내가 내 손을 보며 속삭였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문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사람의 기척 같았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소리 같은 것이 아주 짧게 났다. 나는 뒤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의 밀도가 아주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 방금 이곳을 지나간 것처럼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의 향이었다. 커피 잉크 허브 담담한 온기. 그와 가까이 서 있을 때만 느껴지는 온도였다. 여기 계셨나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온도만큼은 확실히 남아 있었다. 사무실 앞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자 문틈의 빛이 발끝까지 흘러내려왔다. 그 빛이 내가 방금 지나온 감정을 조용히 비추는 것 같았다. 나는 벽에 살짝 기대어 눈을 감았다. 숨이 고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아주 가까이 서 있는 듯 가슴이 작은 파도처럼 오르내렸다. 그때 구슬발이 다시 울렸다. 딸랑. 아까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는 눈을 뜨고 사무실 문을 바라봤다. 아무도 없는데 그 방이 먼저 나를 불러낸 것 같았다. 혹은 그가 불러낸 것처럼.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이번엔 떨림이 덜했다. 아니, 떨림을 받아들일 준비가 더 되어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아주 미세한 숨 같은 온기가 새어나왔다. 그 온기가 발목에서 허리에서 어깨로 천천히 올라왔다. 열리는 건 문이 아니라 마음일 때가 있다. 어젯밤 내 머릿속을 스쳤던 문장이 현실처럼 내려왔다. 나는 문 앞에 두 손을 포개고 말했다. 내일 그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 그 질문이 왜 이렇게 가슴을 뒤흔드는지 모르겠다. 새벽빛이 복도 바닥을 천천히 채웠다. 그 빛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춰 서 있었다. 마치 내게 여기까지가 오늘의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빛이 내일은 문턱을 넘어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와의 거리가 단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거라는 걸. 구슬발이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흔들렸다. 딸랑. 그 소리가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 낮게 울리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 챕터 8. 마주선 둘의 거리. 그와 내가 처음으로 눈을 마주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손끝이 아닌 시선으로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새벽 이후의 떨림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